네, 부정청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닷새째를 맞이했습니다. 법 적용 기준을 놓고 여전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 변화의 분위기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나흘 동안 바쁘셨죠? 네, 질문 그렇습니다. 받으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 현장에서 봤지만 명과 암이 확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쪽도 있는 것 반면에 그렇죠. 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흘 동안 보니까 그 관련 신고가 8건이 넘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네. 짚어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좀 시행되고 나서도 또 화제를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신고인데, 1호 신고가 첫 번째 신고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우스운 사항이 됐죠. 예. 대학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 하나를 받았다. 어. 이게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첫 번째 제1호 이제 서면 신고는 약간 좀 무게가 좀 실립니다. 예. 이제 그 서울의 그 강남구청장 예.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그 대한노인의 강남구 지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요. 예. 경찰에도 신고를 했고 검찰에 네. 고발했는데 이제 그 경로당 그 회장들에게 식사라든지 선물 또는 교통편을 제공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은 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그 법에 예.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이제 내놓고 또 앞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주목되고요. 또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앞으로도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소하고 처벌 대상이 나올 텐데 네. 과연 누가 첫 번째 재판을 받고 누가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을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에 적용 대상도 넓고 또 모호한 내용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신고도 많이 했지만 권익위에도 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김영란법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그 청렴금지 제도과인데요. 예. 여기 그 인원이 9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9명이 이제 그 수백 건의 어떤 질문들에 네. 대해서 검토해서 답도 해야 되고요. 또 낮 시간에 업무 시간에는 전화 상대만 하다가도 다 업무 시간 다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다른 그 공무원들이 또 이제 서면 질의를 또 하는데 이걸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꼼꼼히 해서 틀리지 않는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업무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홈페이지에도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떤 의혹을 확실하게 궁금증을 확실하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들이 물론 바쁘고 힘들겠습니다만 또 아직 그 법원의 그런 그 법 해석도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보다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주신다면 법에 그 안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뉴스로도 항상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고 요건을 뭐 갖추지 않아서 또 뭐 네. 이러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게 악의가 아니고 어떤 그런 큰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캔커피 같은 걸 뭐 의미 있게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난파라치도 팔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위반 네.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디로 저 신고를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또 범위도 넓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그런 신고를 다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신고자의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또 신고하는 취지, 내용, 이유 등을 이제 서면에 기재를 하고 본인의 신고자의 서면까지 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이제 그 신고해라. 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또 이러한 그 요건을 갖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해당 공직자 등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해당 기관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신고가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 무고죄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걸 상대 진급 경쟁자에 대한 어떤 그 음해 수단으로 악용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고가 늘어나면 결국은 뭐 위반자도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1호 위반자로 적발될지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험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회적으로 몸살이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뭐 구내식당이 상당히 붐비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네. 그동안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제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이젠 다 알아라고 하지만 또 구체적인 사안에 그런 그 부딪혔을 경우에는 예. 어떻게 되는 거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식사도 뭐 이제 그 아주 그 가격이 예전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고려하는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서도 냈고요. 네. 또 여러 방송 또는 뭐 신문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뭐 Q&A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법원의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대법원 최종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누군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퉜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알아야 그 이런 게 쌓여가지고 기준이 명확히 정립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게 문제인 것 네. 같고요.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공직선거법이 확 개정됐을 때 예.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그 과거에 통용되고 그 허용됐던 것들이 이제 불법이 됐거든요. 네. 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그동안 묵인되었거나 아니면 괜찮았던 것들이 네. 불법으로 이제 바뀐 것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 초기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법 해석에 있어가지고 뭐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정착이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어떤 혼란만 좀 극복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다면은 뭐 자리를 잡고 뭐 명확한 기준이 좀 정립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떤 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 예전에 뭐 같은 뭐 이제 선배가 다 내거나 예를 들자 뭐 네. 내가 낼게 이러면서 이제 한 명이 카드를 긁었었는데 요즘은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고 또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더치페이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도 등장을 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 김영란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더치페이 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김영남 전 대법관이 이제 이 김영란법 시행 후에 인터뷰한 내용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서 더치페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더치페이 좋지 않냐? 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그런 이야기를 거죠. 했을 정도로 예, 이제 그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치페이를 하게 되면은 카드 계산을 결제 계속 해야 돼요. 예, 계속 인력 한 명이 계속 계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상승되고 제대로 된 같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제 그 손님들에게 서비스 제공되는 게 좀 약간 안전일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불편함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어찌 보면 그동안 왜 내가 먹은 것을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해줬는가? 또 다른 사람이 먹은 것을 왜 내가 계산해줬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뭐 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반성 예. 같은 것도 일부는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불편은 감수할 수 있을만 합니다만 오히려 고급 식당에는 손님이 뚝 끊겨서 그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화해업계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취재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뭐 축산업계, 화해업계, 고급 식당가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특히나 이제 그 고급 식당 또는 이제 그 고급 한정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좀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이제 해답이 없다라고 보여가지고 이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고급 식당이 무조건 한정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정식이 사실 특징이 반찬 가짓수가 많고 많죠. 예, 또 재료도 또 좋은 걸 쓰다 보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예. 또 이러다 보니까 이 한정식의 어떤 명맥이 끊기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차례 그 발전하고 계승해왔던 그런 음식 문화가 끊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어찌 보면 또 다른 그런 발전의 계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현실적인 그런 그 불만도 많습니다만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면 이제 그동안 한정식 또는 고급 식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멀리 느꼈던 새로운 그런 고객층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불편함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 법에 맞아요. 따라서 이 네. 법의 한도 내에서 새로운 또 돌파구를 찾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제 그 첫 휴일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또 휴일 되면은 그 손수호 변호사도 볼 치시죠?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제 주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골프장도 이렇게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첫 주말을 한 번 보냈죠. 그런데 생각보다 골프장 업계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매우 더웠는데 그렇죠. 예. 그 더운 와중에도 토요일에는 빈자리가 없이 다 예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 28일 전에 그렇습니다. 많이 예. 치려고.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이번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주말에는 날씨도 선선하고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그 빈자리가 꽤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골프가 그냥 생활체육 또는 스포츠로 즐기기보다는 뭔가 접대 또는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창구로 쓰이지 않았냐 그동안 예. 이런 그 반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골프장 내에서 또 접대 골프를 치게 되면은 이른바 그 성적에 따른
스코어에 따른 그런 선물을 빙자해서 뭔가 이렇게 주거든요. 예. 네. 그런 그 골프장 내에 판매 그런 수량도 좀 줄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동안에 골프 문화가 약간 좀 뭐 왜곡된 거 아니었느냐라는 반성도 있겠고요. 또 그 접대 골프 수요가 낮아지면은 줄어들면은 이제 그 체육으로 즐기는 그런 수요가 또 올라갈 테고 네. 그러다 예. 보면은 뭐 이제 그 그린피나 캐디 비용이나 카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군요. 네. 이렇게 국내 골프장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감지됐는데 골프 가방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또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수만 위축되게 된다라는 걱정이 현실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이 그동안 있었죠. 특히나 이제 뭐 골프도 그렇습니다만 뭐 축산, 뭐 이제 그 한우 때문에 또 이제 화훼 농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 골프 관련해서는 꼭 김영란법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한우 농가라든지 네. 아니면 화훼 농가라든지 이런 그 현실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은 좀 인정이 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또 하나가 이런 그 특정 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불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더더욱 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뭐 경제부처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의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 가지고 좀 눈에 띄고 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란법 위반 여부 가리는 것 중에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 관련성 여부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도 이제 헷갈려하고 있고 판사분들도 좀 헷갈려할 정도로 네. 그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제 법이 이제 구성될 때 그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 아예 못 받게 원칙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대법원도 그렇게 보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의 어떤 범위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폭넓게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오히려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뭐 이건 됩니다, 저건 됩니다 해버리면은 또 사실은 물타기 돼버리면 또 이게 그렇습니다. 있죠, 애매하게. 그래서 일단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나중에 법원도 어떻게 그렇게 볼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변화와 혼란의 모습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반응들도 꽤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약속을 잡지 않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자기 개발에 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네요. 예, 뭐 저희 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아빠가 집으로 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엄마도 집으로 오고. 예. 네. 결국은 그동안 식사를 같이 하고 밤에 또 술도 같이 마시고 뭔가 또 이제 그 일탈행위를 공유하고 그렇죠. 이래야 그 교류가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좋지는 않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서 분위기는 사실 벌써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아직 법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혼란이 어떤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런 분석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런 성장통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과정들을 앞으로도 거쳐야 될 것이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한 항상 말씀 해주시죠. 예. 모든 일에 있어서 법이 제일 앞에 놓이면 안 되긴 해요. 네네.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영란법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런 탈법 내지 불법들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사회가 청렴하게 잘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점으로 이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좋고 이제 그 정착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네.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사실은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또한 예. 무고죄의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행 다섯째를 맡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